네, 그러면 이번에는 확통 문제풀이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점 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3점 풀이 중에서 이제 27번, 마지막 27번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4점 풀이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보니까 1, 2, 1, 3, 5, 7, 9가 적혀 있는 카드가 주머니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꺼냈는데 그 꺼내는 그 시행 자체를 3번을 했대요.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이 작업을 3번을 했는데 그에 따른 평균이 x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분산값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a 값이 얼마냐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3번을 시행했다는 말 자체가 이제 뭔가 추출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모분산 원래 거와 이제 표본에 대한 분산을 비교를 해보자 이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3번을 시행을 했으니까 이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모분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뽑은 것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뽑은 것만큼 분산이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좀 바꿔본다면 이거 바꾸는 거 있죠, 그죠? 여기는 무시되고 여기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곱으로 된다. 이렇게 관계가 나올 수 있고, 자, 여기서 이 친구를 만약에 반영을 해준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a제곱 곱하기 3분의 vx라고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24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인 거냐면 모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모분산. 그래서 자, 한번 표를 그려서 한번 일단은 분산 한번 구해볼 텐데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1, 3, 5, 7, 9 숫자가 있고 그걸 뽑을 확률은 각각 다 5분의 1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거를 쭉 더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확률들이 지금 5분의 1, 5분의 1 돼 있으니까 다 분모로 5로 통일을 시켜주고 확률 변수들을 더해 줍시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게 되면 25죠? 그래서 평균은 5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 봅시다. 왜냐면 분산은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방법인데 재평평제다. 즉 무슨 얘기냐?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내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재평평제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제곱에 대한 평균은 뭐냐? 확률 변수들을 제곱해서 평균 구하듯이 똑같이 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5분의 이렇게 될 텐데 단지 이제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 다 더하게 되면은 165라고 나오게 돼요. 약분하면은 3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구한 걸 가지고 분산을 구해본다면 33에서 5의 제곱인 25를 빼게 되니까 분산은 8이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분산이 8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여기 이제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a제곱 곱하기 8이 72다. 약분되면 이제 9라고 되기 때문에 a제곱은 9니까 a는 3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출 과정이 지금 포함이 된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분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분산은 이제 뽑은 분산 같은 경우는 즉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모분산에 비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뽑은 것만큼 줄어들 거다 이겁니다. 뽑은 것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심을 뽑아내고
분산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잘 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죠. 그죠? 중복조합 문제인데, 지금, 함수, f는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 친구다. 라고 나와 있고, 가족권에서는 지금 보니까 f1 곱하기 f6이, 값이 지금 6의 약수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끝에와 끝에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F6이 어쨌든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진다는 관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아까 둘의 곱이 6의 약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렇다는 거는 6의 약수가 되려면은 1, 2, 3, 6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케이스들을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케이스는 뭐일 거냐면 F1도 1이고 만약에 F6도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6의 약수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2부터 2까지 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변수 4개를 뽑아라. 그럼 다 결국 뭐로 똑같아겠죠? 다 2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은 F1이 1이라는 거를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좀 찾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해서 2배 해주게 되면은 이게 4게 되겠죠. 그죠? 4가 될 텐데 자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했냐 2부터 4까지 총 있는 숫자는 2, 3, 4, 3개 있죠. 그죠? 3개가 있는데 지금 가운데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 생각을 하면은 3개를 중복해서 4개를 뽑아라. 3개가 있는데 변수 4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복해서 뽑아라 라고 해서 3H4로 계산해 주시면 나옵니다. 이런 거는 기출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3H4를 계산하게 되면은 6C4니까 6C4는 6C2랑 똑같기 때문에 15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건 1로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3도 있을 겁니다. 3이라고 하면은 해서 2배 해주게 되면 6으로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2부터 6이니까 2부터 6은 총 몇 개 있죠, 그죠? 5개 있죠, 그죠? 5개 있으니까 5개를 중복해서 뽑아라. 얼마만큼? 4개를. 5H4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은 8C4라고 될 거고 8C4는 계산하면은 70까지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거냐면 얘가 6인 것도 되겠죠, 그죠? 자, 6인 것도 해보게 되면 자, 2배 해주게 되면은 12라고 됩니다. 자, 10인데 그러면은 2부터 12니까 그럼 총 11개 있을 거기 때문에 11H4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X는 지금 원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없냐면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6까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여기가 12라 하더라도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6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셨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5H4다 라고 계산해서 위에 거와 똑같은 70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 주세요. 12가 나왔다 해서 11개에서 4개 뽑는 게 아닙니다. 6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또 뭐 있냐? 얘가 2라고 한다면은 F6이 3이 되는 거. 이 케이스가 마지막으로 있을 겁니다. 왜 마지막이냐면은 지금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반전되는 케이스, 뭐 F2가 3이고 F6이 2고 뭐 죄송해요. F1이죠. F1이 뭐 6이고 F6이 1이고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F6이 같거나 크게 하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5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F1이 2고 F6이 3인 케이스를 또 계산을 해본다면은 2배 주면은 4. 그래서 2배 주면 6이 될 텐데, 자, 이거는 4부터 6까지. 4부터 6까지니까 3개가 있는데 3개를 중복해서 4개를 뽑아라. 3H4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은 3H4는 아까 15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답은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5 더하기 70 더하기 70 더하기 15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171가지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부등식 관계가 있을 때 중복조합을 어떻게 쓸 거냐, H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거 할 때는 양쪽 끝에 경계값들을 확인을 해서 그 사이에 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그 변수만큼 그 개수만큼 중복해서 뽑아라 라고 해서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찾은 다음에 구하는데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6보다 큰 수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한된 거는 6까지밖에 안 되니까 6으로 딱 끝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9번입니다. 자, 29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정기분 문제이죠. 지금 보니까 네모 박스 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확률 변수 x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대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일반 정기분포를 그렸을 때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지금 m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보다 작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 특정 x 값을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이하의 확률과 그 다음에 요 40-x 이상인 범위, 즉 여기 두 면적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둘을 평균 내면은 여기 평균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개를 평균 내게 되면 M1이 얼마가 나오냐? 20이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바로 여기서 Y도 그럼 구해볼 텐데, 자, Y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관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저희가 지금 X에 대한 그 평균을 지금 20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가 10을 만약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 이하라는 거는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절반이니까 0.5일 겁니다. 아,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 그러면은 너는 10 이하가 됐을 때 0.5란 얘기니까, 아, 그럼 평균이 너는 10이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15 이상, 20 이하의 확률과 똑같이 얘도 15 이상, 20 이하의 확률을 더했을 때 그 결과가 0.477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 시켜봅시다. Z로 다 바꿔달라 이겁니다. 자, X에 대한 평균 아까 20이라고 그랬죠, 그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1이라고 나와 있고, 앞에 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뒤에 거는 여기서 평균이 10이라 했으니까요. 이때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라고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5. 여기는 0이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2분의 5. 여기는 시그마 2분의 10 이라고 될 겁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표준화 했으니까 평균이 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0부터 이쪽 특적 범위 이렇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쪽 면적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가 지금 0.477이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옆에 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확률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0부터 2까지에 해당되는 면적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면적을 이렇게 덮어버리게 된다면은 딱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거고 그 면적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둘이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 여기 끝에 값인 2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그마 2는 5라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끝났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뭘 구하라 했냐면은 M1과 시그마 2의 합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M1은 처음에 20이라 그랬고 시그마 2는 5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5 해서 25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어떤 표준 정규분포 문제를 활용한 건데요. 자, 보통 정규분포 하면은 항상 기출들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뭔가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관계를 뽑아내고 그런 거를 활용한 문제라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마지막도 결국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용을 한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도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30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30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동전이 이제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네모 박스 안의 규칙을 보면은 주사위의 눈이
5 이하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 있는 동전을 뒤집어 달라는 거고, 6이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아무래도 6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시행을 3번을 할 건데 6이 도대체 몇 번 나올 거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3번을 다 했는데 6이 3번 다 나왔어요. 다 뒤집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애초에 밸런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3번을 뒤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마지막으로 모두 앞면이 5개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2번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6이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오게 되면은, 자, 이거 다 뒤집고 다 뒤지면 돼.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텐데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뒤집으래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뭐 아니면은 처음에 내가 이거를 뒤집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2번 뒤집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앞면이 나올 수가 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6은 기껏해야 한 번 아니면 아예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러면 한번 6의 눈이 한 번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번. 한 번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친구가 아무래도 여기 앞에 친구일 거예요. 얘네들만 다 뒤집고 나서 최종적으로 딱 한 번 뒤집어주면은 앞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얘네들을 세 번 중에서 어쨌든 얘네들 다 한 번씩은 뒤집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들을 뒤집으려면은 그 특정 자리에 그 눈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 1번, 2번을 무조건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주사위 눈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 6의 주사위 눈은 한 번 나오라 했으니까 이렇게 1, 2, 6이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대신 순서는 상관이 없을 거야. 뭐 무조건 뭐 1번이 첫 번째 나오고 2번이 뭐 두 번째 나오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세 번 중에 1, 2, 6이 한 번씩 나와주면은 오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 2, 6이 나올 확률이 지금 각각 다 6분의 1, 6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세 번 중에 한 번씩 나왔으면 끝난 거니까 대신 순서는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첫 번째 누가 나올 거니, 두 번째 누가 나올 거니,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팩을 곱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순서를 고려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팩 자체가 6이니까 6 하나 약분된다 치면은 36분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이 한 번 나올 때는 1번, 2번이 무조건 한 번씩은 나와줘서 뒤집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싹 한 번 해야지 앞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2, 6이 차례대로 한 번씩 나오면은 괜찮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도 뭐가 있을 거냐면, 그러면 6의 눈이 아예 안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구일 거냐면은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뒤집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6의 눈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뒤집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앞면을 만들려면 무조건 여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3, 4, 5가 무조건 나오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 4, 5가 나올 확률들은 각각 6분의 1일 거고, 순서는 또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3팩을 곱해주자 이거예요. 이것도 순서 고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팩 자체가 6이니까 하나 또 약분되게 되면은 36분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3번을 시행했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 두 개의 합이니까 18분의 1이라고 해서 두 개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은 19라고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물론 이제 소위 이제 30번 문제가 이제 킬러라고 했는데 킬러 문제 치고는 그래도 조금 무난했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좀 다른 형태로 나오긴 했죠, 그죠? 이거를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연계된 문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6의 눈이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몇 번 나오냐, 3번 다 나올 거냐, 2번 나올 거냐, 한 번 나올 거냐, 아예 안 나올 거냐를 기준으로 잡아서 앞면이 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고려해 본다면은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올 거고, 한 번이었을 때는 뭐를 뒤집어야 될지, 아예 안 나왔을 때는 뭐를 뒤집어야 될지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본다면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확동풀이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미적분 풀이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